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사계의 정승재 홀수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검찰 개혁 촛불 집회 200만 명 운집, 이것이 민심이다 입니다. 자, 어제 서초동에서 촛불 집회가 열렸죠.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으로 예상은 했었습니다만 아마 검찰은 화들짝 놀랐을 것입니다. 10만, 20만이 아니라 자그마치 200만 명 이상의 인파가, 국민들이 검찰 개혁을 요구하면서 모여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일 때문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실시간으로 뉴스를 보고 인터넷으로 상황을 보고 유튜브로 라이브로 현장 상황을 계속 지켜봤는데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위대하며 현명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대한민국 국민들은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정농단 세력 박근혜 정권을 국민의 힘으로 평화적으로 탄핵시켰습니다. 우리는 매주 광화문으로 모였고 촛불을 들고 함성을 질렀습니다. 이게 나라냐? 구호를 외치면서 박근혜 탄핵을 외쳤죠. 그 결과 박근혜의 모든 죄는 낱낱이 밝혀졌고 박근혜는 탄핵되었습니다. 조국으로부터 출발한 이번 일, 조국과 조국 가족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검찰의 눈물겨운 몸부림, 그리고 무리한 수사, 피의사실 공표, 이 모든 것들이 2달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뉴스를 장식했습니다. 처음에는 압도적으로 많았던 조국 반대 여론도 조금씩 균형을 잡아가기 시작했고, 언론의 일방적인 보도에도 불구하고 조국을 지켜야 한다, 내가 조국이다, 이런 이야기가 국민들 사이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검찰의 마지막 발악이었던 조국 자택의 압수수색, 그 상황에선 조국의 아내 정경심 교수는 건강이 좋지 않아 쓰러지는 상황까지 갔었고 검찰이 119를 불러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11시간 동안 개인의 아파트를 압수수색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죠. 짜장면을 먹었는지 한식을 먹었는지 해명하는 검찰의 모습에 국민들은 분노했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다는 뻔뻔한 말을 늘어놓습니다. 죄가 있으면 밝혀내고 기소하고 재판으로 가면 됩니다. 수사 과정 하나하나 매일매일 피의사실을 흘려내면서 언론이 받아 적고, 그렇게 조국과 조국 가족은 나쁜 사람이 됐습니다. 나쁜 사람이 되어야만 한 거죠. 하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과도한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로 입증된 것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의혹만 난무하고 검찰발 소식만 받아 적기 바쁜 언론들, 국민들은 분노했고 행동으로 옮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현장 사진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 이들은 조국 수호, 검찰 개혁을 외쳤습니다. 집회를 연 주최 측조차도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2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국민들의 마음이었겠죠.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났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전 KBS 사장 정연주 전 사장이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정연주라는 인물이 KBS에 있을 때 KBS는 신뢰도 1위의 방송국이었습니다. 집권 세력과 야당을 가리지 않고 비판적인 언론의 모습을 잘 보여줬었고 팩트에 기반한 보도를 했었기 때문에 국민들은 KBS를 신뢰했고, KBS 9시 뉴스는 국민들이 가장 믿고 보는 뉴스였습니다. 이명박 정권 때 정연주는 1,500억 원 배임 혐의로 기소를 당합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가 남아있는 KBS 정연주 사장을 해임하죠. 그리고 1심, 2심, 3심 모두 무죄가 됐습니다. 무리한 기소를 하고 피의사실을 공표하면서 언론은 받아 적고 정연주는 1,500억 원이라는 국민의 혈세를 꿀꺽한 나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연주 사장은 법원이 결정한 대로 집행을 한 것이고 그 1,500억 원은 국가에 낸 돈입니다. 그러니까 KBS가 벌어들인 돈 중에 1,500억 원을 국가에 낸 거죠. 그러나 그에게 배임죄는 KBS가 덜 내면 그만큼 이득인데 더 내게 했으니 KBS에 손해를 끼친 배임죄다, 이렇게 몰고 가고 기소를 했습니다. 문제는 그 당시에도 그 어떤 언론도 정연주의 입장에서 보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의 조국 사태와 똑같은
판박이입니다. 검찰은 진실만을 이야기하는 곳이 아닙니다. 검찰이 잘못을 하면 누군가는 바로 잡아야겠죠. 정현주 사장을 무리하게 기소했고 1, 2, 3심 모두 무죄를 받았는데 정현주 사장은 어디서 보상받아야 됩니까? 그에 떨어진 명예는 어디서 보상받아야 됩니까? 그리고 무리한 기소를 한 검찰은 어떤 처벌을 받았습니까? 그렇게 무리한 기소를 하고 패소를 한다 하더라도 기소한 검사는 승승장구 영전합니다. 권력의 입맛에 맞는 무리한 기소를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승승장구했고 정치인이 되거나 또 다른 권력을 잡고 지금도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고 있죠. 자, 이런 사태가 조국이라는 인물을 만나면서 또다시 재현이 됐습니다. 그러나 예전과 다른 것은 지금의 검찰은 권력에 기대서 또 다른 권력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이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과 그 권력에 칼을 겨눈 것이죠. 그 어떤 권력도 우리를 건드려서는 안 된다, 이런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렇게 거리로 쏟아져 나온 것이죠. 자, 박근혜 정부 탄핵 시위를 할 때 아이들과 함께 광화문에 딱 한 번 갔었습니다. 저는 사람이 많은 곳에 가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 체질입니다. 박근혜 탄핵 시위 때는 너무나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절정에 이르던 그 시기에 아이들과 손을 잡고 광화문에 나갔습니다. 오랫동안 시위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이런 곳이다,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이런 곳이다, 너희들은 지금 역사적인 순간에 함께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죠. 어제는 저는 개인적인 일 때문에 가지 못했습니다. 너무 미안했습니다. 죄를 지은 것 같았습니다. 박근혜 탄핵 시위 때는 나가지 않는 것이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너무 미안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생중계로 보여주고 있는 많은 유튜버들에게 정말 빚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언론이 왜곡돼 있고 진실을 이야기해주지 않을 때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강한 사람들이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진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었습니다. SBS 보도하는 기자들은 시방세라는 조롱을 들으면서 쫓겨나야 했고 JTBC는 온갖 욕을 당하면서 기자는 도망가듯이 보도를 하고 나갔습니다. 종편은 아예 들어오지도 못했습니다. 검찰과 언론이 만들어낸 이 괴물 같은 현상, 국민들은 멍청하지 않았고 움직여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시위를 한다고 합니다. 이 숫자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저도 시간이 되면 꼭 참석을 해서 함께 검찰 개혁을 외치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정직한 나라, 건강한 나라를 물려주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함께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매주 시위를 한다고 하니 우리 시간 날 때 함께 나가서 검찰 개혁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공감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